자, 하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태풍의 경로까지 좀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태풍. 자, 태풍은 기본적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 경로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였죠? 바람이구나. 대기 대순환이 바람. 그렇지. 또, 기압. 기압 배치. 열대 저기압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만약 고기압을 만난다면 피해가는 거고, 그리고 저기압을 따라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압이 있는 곳은 태풍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형성되는 거지? 네. 그러면 바다를 통해서만 올라올 건데, 특히 열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뭐다? 그 감독은 위치. 이건 온대저기압. 완전히 열대 저기압은? 전혀. 어이구야. 아이고야. 수증기. 그냥 기본적으로 수증기잖아, 맞아, 수증기.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놈이다.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수증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수증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잡내를 가지고 있는 형태잖아. 네.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갈게. 자, 그러면 아까 기본적으로 저기압을 따라 올라온다고 했는데 저기압 있는 곳은 온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아요. 높은 거. 그 말은 따뜻한 바다 위로 올라온다. 그 말은 끊임없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에너지 계속 공급받고자 하는 거야. 거기 에너지 받는 곳으로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거 이야기 좀 했습니다. 쭉 해가지고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기압 배치 이런 걸 좀 했지. 자, 그래서 자 30도 밑에 같은 경우에는 편동풍,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현재 보면 자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디로 밀려? 서쪽으로 밀린다. 그래서 우리가 북서진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바람은 기본적으로 태풍은 기본적으로 올라오려고 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것. 그래서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랬죠? 네. 자, 근데 30도를 지나면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 자, 편서풍이 부는 지역 가게 되면 두 가지 바람. 원래 편서풍이 있지만 두 가지 방향 요소로 나누게 되면 일단 동쪽으로 밀 거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걸 밀어주겠지? 네. 그래서 북동진하는 것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동에 자 하루하루 동안 이동한 것 딱딱딱 동일한 시간대에 지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밑에 전향점 밑에서는 느리다가 그 이후로는 빨라지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자 기압 배치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우리 기출문제에 있는 그림이야. 뭐냐면 여기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되면 태풍의 진로 자체가 어디로 치우치죠? 동쪽이야 서쪽이야? 왼쪽이 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는 태풍 이렇게 질문한 것도 있었어. 문제. 자, 기본적으로 태풍 하나 올라오고 있었는데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태풍의 경로는 일본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죠? 오히려 중국 쪽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할 거, 새로 할 거. 자, 위험과 안전 발언. 참고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경로와 위험과 안전 그리고 풍향계나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예. 오늘 14일인가? 네. 자, 위험과 안전 발언 갈게. 자, 기본적으로 태풍은 원이 될 건데, 자, 반원. 그러니까 반은 위험하고 반은 안전하다 그 말이지? 네. 물론 다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상대적인 거야. 자, 위험 반원이란 말은 바람이 강한 것, 안전 반원이란 말 바람이 약한 것. 그래서 이 안전 반원을 다른 말로 가항 반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가항이 뭐냐면 물론 태풍이 오면 위험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나마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항해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가항, 항해가 가능하다. 뭐 실제로 항해 뭐 불가능하겠지. 일단 기본적인 바람이 약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 위험과 안전 바람 결정하는 것은 자, 태풍 자체 바람과 대기 대순환 바람의 합성입니다. 자, 태풍이 기본적으로 회전하면서 바람을 만들어낼 건데, 근데 이미 벌써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잖아, 맞지? 네. 자,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무역풍과 편서풍은 계속 불고 있으니까 이 두 개 바람이 현재 결과적으로 합성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 자체 바람과 태풍 이동 방향이 작용. 자, 태풍 자체 바람과 태풍 이동 방향의 작용. 뭐 합성이라 해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자, 두 개는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지금 민규한테 내가 주먹을 날릴 거야. 주먹을 날릴 건데, 내가 앞으로 가면서 주먹 날릴 때 하고, 뒤로 빠지면서 주먹 날릴 때 하고, 어디가 더 강하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말은 주먹 날리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은 거지. 네. 이겁니다. 근데, 자, 태풍이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주 요소는 뭐지? 태풍 이동 방향, 아까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건? 대기 대순환 바람. 이 대기 대순환 바람에서 이동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 두 개 같은 의미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까 기압 배치도 원인이 되겠지만 실제 보면 대기 대순환의 바람이 주 원인이잖아.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있을 건데 이 그림이 자, 기본적으로 태풍 자체의 바람과 대기 대순환 바람 이 두 개의 바람 중에 누가 더 강할까? 되게 대순환. 그래? 바람 속도. 태풍. 자, 우리나라는 무슨 바람 돼 있죠? 천소풍. 편서풍. 그럼 지금도 편서풍 계속 불고 있는 거야. 네. 물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풍이 많이 분다 그 말이지. 근데 그 바람 잘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 바람 그렇게 강하진 않아. 특히 상무에서 그나마 좀 더 강하지. 되겠나? 근데 태풍은 기본적으로 17m/s 이상이잖아. 1초에 17m 가는 속도. 뭐 30, 40짜리 엄청나게 많지? 그럼 엄청 잘 느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풍이, 자, 바람이 강한 것은 오히려 태풍 자체 바람이 더 강합니다. 자, 갈게. 자, 그러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자, 봐봐.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태풍의 경로가 있다면 이 진행하는 경로의 오른쪽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다. 아래쪽.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이 아닙니다.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오른쪽과 왼쪽. 자, 그러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자, 오른쪽은 자, 태풍 자체 바람을 파란색으로 표시할게. 그리고 자, 그러면 태풍은 시계 반칙이? 자, 태풍은 저기압이죠. 네.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반시계로 불면서 들어왔던 거지? 그러면 지금 태풍 자체 바람은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 이 아래 지역은 반시계 방으로 들어가는 이 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30도 위니까 대기 대순환 바람, 무슨 바람 불죠? 편서풍. 자, 편서풍. 자, 초록색 표시하면 편서풍 이리 불겠지? 다 이 초록색 방향으로 불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두 개 풍향이 어떻지? 같아. 바람방이 똑같지? 바람이 강해져, 약해져? 강해지겠죠. 그래서 두 방향이 일치한다. 두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바람은 세진다. 풍속이 크다 그 말입니다. 자, 풍속이 크단 말은 위험, 안전? 위험. 그래서 여기를 위험 반원이라고 합니다. 위험 반원. 자, 잠깐만 안전 반원까지 할게. 안전 반원까지 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진행 방향의 왼쪽. 자, 다시 말하지만 진행 방향에 대한 경로에 대한 오른쪽과 왼쪽이야. 자,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에 역시 태풍 자체 바람 반시계죠. 자, 그럼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 말이지. 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30도 윗지역이니까 편서풍. 근데 두 개의 바람 방향이 어때? 엇갈려. 서로 반대지? 네. 자, 반대면 부딪히게 되면 바람 세기가 약해지겠지. 네. 그래서 풍속이 약해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안전 반원이란 말을 쓰는 거지. 안전 반원. 자, 위쪽뿐만 아니라 무역풍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역풍대도 자, 여기 현재 지금 반시계로 보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태풍은 반시계로 돌 거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 볼게. 자, 반시계로 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무슨 바람? 편동풍, 무역풍이죠? 오히려 현재 편서풍과 반대인 바람 1이 불겠지? 두 개 방 일치하잖아. 그럼 바람이 세 약해? 세다. 풍속이 세다. 자, 잠시만. 이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맞죠? 진행 방향에 대한 오른쪽.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이쪽으로 쳐다본다 그 말이지? 봤을 때 오른쪽. 그래서 북서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이 위쪽이 되겠지. 자, 그리고 밑에 쪽. 자, 밑에 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반시계로 돌 거니까 바람 이렇게 태풍 자체 바람은 이렇게 불 거고 역시 여기도 편동풍 영역이니까 초록색 이 바람 불겠지? 서로 반대. 그 말이 조금 바람이 약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편동풍 되든 편서풍 되든 그러니까 무역풍 되든 편서풍 되든 무조건 다 오른쪽은 위험 안전? 위험. 오른쪽은 다 위험, 왼쪽은 다 안전.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편서풍 되다 무역풍 되다 구분할 필요 없다는 거지. 물론 묻는 것은
있는 것은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진 곳이 편서풍대고 우리나라 부분이 바로 여기니까 주로 편서풍대를 물어보겠지. 어쨌거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라는 거. 자,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우준아. 괜찮나? 자, 진행에 따른 풍향 변화. 6번까지 할게. 6번까지 하고 몇 문제 풀고 더 이상 진행은 안 할게. 이거는 정의 말고 다른 페이지에 적어요. 뒤에 적으면 됩니다. 이거 그림들 필요 없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직접 좀 그렸으면서. 자, 진행에 따른 풍향 변화. 이거 우리 온대 저기압 할 때 많이 했잖아.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면 풍향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 아, 잠깐만.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면 풍향은 시계 방향 변했죠? 네. 무조건 뭐 한랭 전선이든 온난 전선이든 전선 하나 통과해도 시계 방향이 변했잖아, 맞지? 기억나죠? 자, 태풍 마찬가지야. 자,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지금 태풍 있는 상황이고 부산이라 하겠습니다. 자, 1번 위치. 자, 이 줄수는 한 6, 7줄, 한 5, 6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갈게. 자, 1번 위치에서, 자, 태풍은 바람 시계로 반시계로. 반시계. 반시계로. 자, 그럼 태풍이 있으면 반시계, 주변에 다 반시계로 불고 있겠지? 네. 자, 그러면 부산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 그 말이죠. 됐나? 반시계로 부는 것. 어렵지 않지? 자, 설명 더 하고 갈까? 네. 자, 그림 크기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은 이 방향 불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태풍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 자체는 반시계 방향 막 불고 있을 거니까 바람이 이리 분다. 이 말이지? 1번. 근데 태풍 시간 지나면 올라오겠지? 자, 올라왔습니다. 자, 이전에 2번 위치라고 할게. 자, 역시 2번 위치에서 자, 바람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 자, 그러면 이리 불겠죠? 불겠지? 그러면 우리 부산 지역에는 바람이 이리 분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겠지? 자, 시계 반시계. 반시계. 시계만 시계 방향이죠? 네.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겠지. 아. 됐나? 네. 자, 그러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로 반시계로? 시계 방향. 되겠습니까? 예. 이거 한번 내용 다 정리할 건데 오른쪽에 정리할 거야. 그러면 그림을 왼쪽에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려보자.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완벽한 지금 우리가 태풍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원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약간 휘어서 중심 방향으로 휘어서 들어가는 거지? 예.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아. 맞지? 둘 다 약간씩 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서울 갑시다. 서울. 뭐 부산과 서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은 왼쪽에 있지? 네. 자, 갑시다. 자, 1번 위치에 있을 때 바람은 이리 불겠지. 자, 태풍이 있다면 태풍을 중심으로 반시계로 바람이 이리 불겠죠? 자, 2번. 똑같이 2번 위치 왔을 때 역시 똑같이 바람이 이리 불겠지? 반시계로.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은 바람 또 이리 불겠지? 2번으로. 자, 여기는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반시계. 반시계. 반시계죠. 반시계지? 자, 이거는 뭐 서울, 부산 이게 아니라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면 다 시계 방향, 왼쪽에 있으면 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 말이야. 되겠지? 자, 간다. 자, 반시계 얘기는 됐지? 자, 실제로 바라면 화면, 자, 휘면서 중심부로 향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완벽하게 원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중심으로 약간 휘면서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써준 거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관측 지점과 풍향 변화. 자, 풍향을 관측하는 지점은 태풍의 오른쪽에 있는 지점들은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반시계.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자, 태풍의 왼쪽은 서울처럼 태풍의 왼쪽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 또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잠깐만 봐봐. 우리 이거 했잖아. 아까도 이야기 언급을 했지만, 자, 온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 앞에 무슨 전선? 온난전선. 뒤에는 한랭. 자, 이놈이 통과할 때, 자, 이게 통과하면서 풍향 어떻게 변한다? 반시계. 자, 이 지점에 시계로 변해, 반시계로 변해. 반시계. 이 지점도 뭐래? 저기압 아래 보면 시계 아니에요? 자, 이 지점에서는, 자, 전선이 지나는 이 지점에서는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반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변한다고 많이 했잖아, 이 사람들아.
아니 온난전선 앞쪽에는 남동, 온난과 한랭전선 사이에는 남서, 이쪽 뒤쪽에는 북서풍 이래 보는 거지? 예. 그러면 여기 우리 부산이란 지역은 땅 덩어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온대 저기압이란 이놈이 오는 거지. 예.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 부산에 있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 남동. 제일 앞에 있는 남동 이 바람 먼저 만나는 거지. 네. 맞나? 다시 이놈이 더 와서 이렇게 사이에 끼게 되면 그때는 남서풍이 부는 거지. 예. 자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었다.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시계잖아. 그리고 북서풍으로 변해도 시계지. 예. 됩니까? 예. 근데 생각해봐 봐봐. 근데 여기 부산이라 우리 수업 시간에 부산이라 하고 여기가 만약 서울이면 서울은 어떻게 변한다? 반시계 방향. 자 똑같아.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다 저기압이지? 저기압이지?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네. 진행 방향 오른쪽이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아래쪽이죠? 네. 아래쪽이면 시계 방향. 예. 오른쪽은 시계 방향. 네. 왼쪽은 반시계 방향. 이게 태풍이든 열대 저기압이든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으면 시계 방향. 왼쪽에 있으면 다시 똑같은 거야. 둘 다 저기압이니까. 되겠습니까? 휘어서 들어가는 그 정도만 약간 다르겠지만 똑같아. 됐지? 똑같아.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태풍의 왼쪽은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 제시 안 했었나?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거 결과만 좀 잘 외웁시다. 결과만. 자, 태풍 오면 위험하잖아, 맞지? 네. 자, 태풍 오시면 위험. 자, 태풍 오른쪽은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자, 위험 안전? 위험 반응이다. 와우. 야,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이 사람들 이거. 이거 외워두자고. 외워두자고.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내용인데, 자, 폭풍 해일.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는 특히 해일 중에 지진 해일만 쓰나미라 얘기를 해. 일본말로 그 뜻이라서. 자, 폭풍 해일은 역시, 자, 해일이라는 것은 큰 파도가 생기는 건데, 자, 태풍 등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생기는 걸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파도가 해안에 접근하게 되면 파도의 높이인 파고는 계속 높아지는데, 그 원리는 다음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폭풍 해일은 태풍 등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 폭풍 해일이라고 한다. 자, 됐나? 자, 태풍의 중심 부근에는 해수면이 높다 이거야. 태풍의 중심 부근은 해수면이 높다. 자, 태풍은 저기압이잖아?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가장 기압이 낮겠지? 예. 자, 기압이 무슨 뜻이야? 공기. 공기의 압력. 자, 봐봐. 공기도 질량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서 중력을 받고 있잖아. 예. 그래서 공기의 무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누르고 있는 힘을 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바닥 위에 있으면 바닥 위에 바닥을 누르고 있겠지. 근데 저기압은 그만큼 기압이 작단 말이잖아. 누르는 힘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요. 그렇지. 그러면 태풍이 중심부에서 누르는 힘이 주변보다 작아. 오히려 주변이 누르는 힘이 더 세. 그래서 오히려 가운데가 좀 더 올라와 있지 말이야. 그래서 자, 기압이 낮기 때문에 자, 이게 태풍이 있다면 여기가 만약 해수면이라면 자, 태풍이 중심 쪽에 약간 올라와 있다 이 말이지. 이렇다는 거죠. 되겠지? 실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태풍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움직여. 그냥 만약에 여기에 육지가 있다면 자, 태풍이 움직인다 그러면 태풍 이동과 함께 이놈도 같이 따라오겠지. 예. 그러면 자, 태풍이 갑니다. 가면 그대로 와서 부딪히겠지? 자, 그러면 태풍이 육지를 상륙할 때 해수면이 높은 상태로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폭풍 해일. 근데 기본적으로 자, 태풍이 접근할 때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만조란 게 뭐죠? 만조? 물이 가득 차는 거. 그렇지. 바닷물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 그러지? 가득 찼을 때 많이 올라왔을 때는 뭐라 하죠? 만조. 내려갔을 때는 간조. 간자가 사이 간자. 만조와 만조 사이, 이 사이에는 밑으로 내려가 있겠지? 사이 간자 써서 간조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만조일 때 특히 피해가 크겠지. 왜냐하면 이 봉우리가 올라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올 거냐 내려갈 거냐 이걸 말할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램이 들어갔습니까? 태풍? 네. 그렇지. 그때 피해가 특히 컸는데 그때 바로 이 만조였어.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에 상당히 좀 피해가 컸지. 광안리 바다 쪽에 바닷물이 뭐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쪽에 앞에 있는 가게들이 뭐 가게는 유리창 깨지고 물 다 들어오고 막 난리 났어. 그 정도 그때가 바로 만조야. 그래서 피해가 컸습니다. 해부터 난리 났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3번 답은 일단 3번이고. 자, 기억. A는 기압, B는 풍속. 자, A 같은 경우에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값이 작아지고 있다. 자, 이거는 열대 저기압으로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가장 낮은 구조를 가지겠죠. 그래서 A는 기압. 그리고 자, 태풍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로 갈수록 중심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강해지죠. 그래서 그 값에서 B는 바로 풍속이 되겠지.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B가 풍속이지만 중심 부근은 태풍이 눈이 있는 곳으로도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 중심부로 가서 바람이 점점 강해지다가 그 중심 부근에서 쭉 떨어지는 바람이 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니은. 자, 태풍 중심의 동쪽 지역이 위험 만원. 자, 지금 동쪽이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특히 양쪽에 B가 바로 풍속인데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바람이 강한 걸 알 수가 있지. 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반원 맞고. 자, 태풍 중심에서는 두꺼운 정난운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구름이 있단 말은 자, 정난운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 참고로 중심 부근은 구름이 없는 약간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를 우리가 태풍이 눈이라고 구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있겠지. 틀렸다가 되겠죠. 자, 4번. 자, 4번은 답은 3번인데 A와 B 사이 하강 기류. 자, A와 B 사이는 바로 중심 부근이니까 여기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고 있지. 자, 그래서 구름이 존재하지 않는 태풍이 눈이 존재한다. 자, B에서 C로 갈수록 등압선 간격이 대체로 넓어진다. 자, 등압선 간격과 관련된 게 바로 바람세기 풍속이지. 참고로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은 셉니다. 바람이 강해지지. 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심부로부터 멀어질수록 C로 갈수록 풍속이 약해지고 있다. 그 말은 등압선의 간격은 점점 넓어지겠죠. 자, C에서 바람은 태풍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 참고로 C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위험 발언. 위험 발언은 바람이 강하지. 태풍 진행 방향과 태풍 자체 바람이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풍속이 센 거지. 그래서 이거는 위험 발언이다. 자, 5번. 자, 5번 답은 2번. 자, A는 위험 반원, C는 가항 반원. 자, C는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지. 자, A, C 중 기압이 가장 낮은 곳. 태풍 구조를 보게 되면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지. 그러면 B가 바로 태풍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압이 가장 낮을 것이다. 다시 나에서 한번 그 기압 분포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기압은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 그래서 B에서 가장 낮게 나타날 것이다. 자, C 지역의 기상, 자, 일기 기호 되어 있는데, 자, C 지역, 자, 열대 저기압은, 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거지.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C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방향과는, 일기 기호 방향과는 맞지가 않지. 자, 일기 기호는 지금 바람이 북서풍을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 바람을 보게 되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지. 그게 틀렸다고 봐야 된다.